자, 삼각 물질의 상태 변화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상온에서 부피는 일정하지만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 물질을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부피가 일정하다고 했고 모양은 바뀔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액체를 찾는 문제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중에서 액체를 고르시면 철은 고체고 양초도 고체, 에탄올 액체, 그다음에 나프탈렌 고체, 이산화탄소는 기체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보시면 상온에서 다음 특징을 가진 물질을 옳게 짝짓으라고 했는데 단단하고 압축되지 않고 일정한 모양과 부피,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네. 그럼 이것들을 다 모으면 고체가 되겠죠. 자, 그럼 고체인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철, 나무, 소금 1번이죠. 2번에서는 설탕은 고체지만 수은은 액체고 그 다음에 산소는 기체가 될 거야. 세 번째에서 알루미늄은 고체인데 에테르는 액체, 수소는 기체가 되겠죠. 세 번째 드라이아이스는 기체, 질소 기체, 에탄올은 액체. 네 번째 설탕물은 액체, 이산화탄소 기체, 식용유는 액체가 되겠죠. 자, 3번 물질의 상태 변화를 물어봤어요. 자, 1번 보시면 냉동실 벽면에 성에가 생기냐고 물어봤는데 이 성에는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달라붙은 거니까 기체에서 고체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지금 가에서 보면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거 맞죠? 이거는 내용으로는 맞는 내용이에요.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추운 겨울에 언 빨래가 마르는 건 일단 언 빨래니까 이건 고체겠죠. 이게 기체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고체도 기체가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겨울철 처막 끝에 고드름이 생긴다 그랬는데 고드름은 일단 고체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건 눈이 녹으면 물이 어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걸 찾으면 되는데 지금 달을 보시면 달은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죠. 방향이 반대니까 이게 틀렸네요.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라를 보시면 라는 녹은 버터가 굳었다 그랬는데 버터가 녹으면 액체가 되는데 이게 굳으면 다시 고체가 되죠. 그럼 이거는 맞는 대답이 될 거고요. 자, 마는 시계를 계속 끓이면 국물이 줄어든다 그랬는데 이건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답이 3번입니다. 4번 보시면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를 물어봤거든요. 가열할 때는 고체에서 액체가 되거나 아니면 고체에서 기체가 되거나 아니면 액체에서 기체가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걸 찾아보시면 냉동실에서 물이 얼은 건 물이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초가 녹아 촌농이 되는 거는 고체인 양초가 액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추운 날 아침에 서리가 내리는 건 서리는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보시면 안개가 깔렸는데 안개는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액체로 액체방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보시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체가 차가운 컵에 닿아서 액체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요거에 맞는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5번을 보시면 상태 변화 종류가 나머지 덱과 다른 걸 물어봤어요. 자, 젖은 빨래가 마르는 건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죠. 언 빨래가 마르는 건 고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물감이 마른다라는 건 물감 사이사이에는 물감을 녹일 수 있는 어떤 액체가 있는데 이 액체가 증발이 돼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감이 상태 변화가 아니라 물감에 들어있는 물감을 녹인 액체가 상태 변화한다는 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찌개를 끓이면 국물이 줄어든다 그랬는데 국물은 액체죠. 액체가 기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젖은 머리카락을 드라이기로 말리게 되면 이 젖은 머리카락을 적힌 이 물이 상태 변화가 일어나서 기체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거 하나는 2번이 될 거예요. 자, 6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물이 담긴 비커 위에 얼음이 담긴 시계 접시를 올려놓고 가열을 했대요. 자, 여기 지금 물이 들어있는데 이 물을 가열하게 되면 수증기가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에 수증기가 이렇게 생길 텐데 얘가 또 차가운 얼음을 만나요. 차가운 얼음들을 만나면 다시 어떻게 되지? 얘네들이 이렇게 물방울로 이렇게 맺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보시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라는 게 나옵니다.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는 그렇지. 물과 만나면 색깔이 변하죠. 무슨 색깔로 변하죠? 네, 붉은 색깔로 변하죠. 그래서 얘는 물이 있으면 붉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물질의 성분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옳은 걸 보시면 1번 보시면 자, 물속에서 승화가 일어나려고 물었는데 승화는 기체에서 고체로 내지는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긴 액체에서 기체가 되었고 그게 다시 액체가 되었죠. 그래서 요거랑은 맞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시계 접시에 담긴 얼음은 상태가 변하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이 얼음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물로 바뀌겠죠. 이것도 여기 들어있는 얼음도 이제 고체가 될 거, 아니 고체에서 액체가 될 거예요.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겠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이 물의 상태 변화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계 접시 밑바닥에선 액화가 일어난다. 그치? 수증기가 다시 액체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액화가 일어나는 거 맞죠?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액체방울이 물이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염화 코발트 종이가 색깔이 똑같이 변했어요. 그럼 이거는 물이라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물질의 성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상태 변화는 물리 변화죠. 화학 변화가 아니라 물리 변화인 경우에는 물질의 성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7번 보시면 상온에서 이런 성질을 갖는 물질이 있대요. 단단하고 배열이 매우 규칙적이고 거리 매우 가까운 거. 이건 고체를 말하죠. 고체가 있는 걸 찾으시면 되겠네요. 답은 1번이죠. 2번은 둘 다 액체죠. 세 번째는 구리는 고체지만 아세톤은 액체고요. 네 번째, 아이오딘은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고체 아니면 기체로 존재하는 얘는 승화성 물질이죠. 식용유는 액체에 산소랑 이산화탄소는 얘는 기체가 되겠죠. 답이 1번이에요. 자, 8번 보시면 물질의 상태 변화를 입자 모형으로 나타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상태 변화랑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초겨울에 서리가 내린다고 그랬는데 서리는 수증기가 달라붙은 거죠. 수증기가 달라붙는 거니까 얘는 기체가 고체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맞았나 볼까요? A는 자, 얘들아 여기 뭔 거 같니? 여기 요 동글동글한 것들이 조금 이렇게 조금씩 붙어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아마 액체가 될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빽빽한 입자는 고체가 될 것 같지? 여기 듬성듬성 있는 데는 기체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A하고 요 내용은 요건 맞지 않죠. 두 번째, 젖은 머리카락을 헤어 드라이기로 말린다 그랬는데 요거는 여기 젖은 물을 보라 그랬지? 물이 수증기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몇 번에 해당될까요? 물이 수증기 되는 건 C에 해당되겠죠. C. 그럼 이것도 맞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는 승화성 물질이니까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될 거야. 그러면 고체에서 기체니까 아마 E나 F에서 아마 F에서 되겠죠? 이것도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뜨거운 후라이팬에서 버터가 녹는다 그랬는데 버터는 일단 고체인데 뜨겁기 때문에 액체로 바뀌는 거죠. 그럼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거니까 이건 B에 해당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프탈렌. 나프탈렌도 승화성 물질이죠. 대표적인 승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F가 되겠죠. 그럼 5번은 맞았네요. 자, 9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처럼 아세톤을 넣은 비닐봉지를 뜨거운 물이 든 수조에 넣었더니 부풀어 올랐대. 아세톤은 얘들아 다시 이건 액체 상태로 우리가 사용을 하거든. 근데 이걸 뜨거운 물에 넣으니까 이 봉지가 빵빵해졌다는 얘기는 얘가 기체가 되었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개수가 증가할 수 있을까? 봉지를 꽉 묶었기 때문에 입자 개수는 변하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입자의 운동은 뭐하고 관계가 있지? 온도하고 관계가 있어.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건 틀린 답이야. 세 번째,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질량이라는 건 입자의 수나 아니면 입자의 종류를 말하는 개념인데 그것들은 바뀔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바뀔 수 없겠죠.
자, 그 다음 부피가 커지면 입자 사이 거리는 멀어져야 되겠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입자 사이 잡아당기는 힘은 약해져야 되겠지. 나 이렇게 붙어있던 애들이 자, 안녕, 나 이렇게 멀리 갈게. 이렇게 이 공간에 있던 애가 이렇게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입자 사이도 멀어지고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도 가까이 있을 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죠. 이 인력도 약해지겠지. 머니까. 자, 10번 보시면 자, 부피 변화가 가장 큰 경우를 물어봤어요. 상태 변화에서 부피 변화가 가장 큰 경우는 일단 뭘까요? 자, 우리 가장 커지려면 가장 빽빽하게 있던 공간에서 가장 멀리 가면 되겠지. 자, 그럼 가장 빽빽한 입자들은 고체 상태에 있었을 거고 가장 멀리 가 있는 경우에는 기체 상태로 가 있으면 되겠지. 고체에서 기체로 간 걸 물어보면 되지. 자, 그럼 이거는 승화지? 상태 변화 이름이? 자, 그럼 이런 거 찾아보시면 답은 몇 번? 답은 5번이죠. 나프탈렌 나오면 아, 나프탈렌은 승화성 물질이구나 하고 바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드라이 아이스도 있죠. 자, 11번입니다. 그림은 고체 양초 조각을 녹인 후에 액체 양초 조각의 부피와 질량을 측정하고 액체 양초 조각을 다시 식혀서 액체 양초를 다시 식혀서 고체 양초의 부피와 질량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건 지금 고체가 액체로 바뀌었다가 다시 고체로 바뀌었지만 요거는 상태 변화이기 때문에 질량은 변할 수 없다는 점이죠.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피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동안은 증가했다가 다시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동안은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죠. 입자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입자 개수를 의미하는 개념이 질량이죠. 자,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성질이 변하냐고 물어봤는데 성질은 입자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고체가 액체보다 입자 사이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이때가 고체가 더 가깝죠. 그 다음에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입자 크기가 작아지는 건 아니고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양초 입자의 배열은 변하지 않냐. 양초 입자의 배열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답이 5번입니다.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달라지지 않는 걸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질량에 관련된 개념들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부피에 관련된 개념들은 변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물질의 부피는 이건 변하게 되겠죠. 변한다. 그 다음에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입자의 개수는 질량 개념하고 비슷한 거니까 이건 변하지 않는다. 입자의 배열은 부피하고 비슷한 개념이니까 이건 변한다가 되겠죠.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얘가 물리 변화죠. 화학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입자 사이 거리는 부피와 관계가 있으니까 이건 변한다가 되겠죠. 변하지 않는 건 니은, 디귿, 미음이 되겠죠. 자, 13번 문제입니다. 열에너지와 상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자, 고체에서 기체가 될 땐 열에너지를 흡수하냐고 물어봤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고체, 액체, 기체에서 이렇게 위로 가는 이쪽으로 가는 것들은 열을 흡수하죠. 반대로 내려오는 기체에서 액체에서 고체 쪽으로 오는 건 열을 방출하게 되겠죠. 자, 요거에 의해서 고체에서 기체가 될 때는 열에너지 흡수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기체에서 액체가 될 때는 방출하는 거 맞고, 자, 물이 열에너지를 얻으면 항상 온도가 올라가냐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열에너지를 얻게 되면 물질이 활발해지기는 하겠죠. 근데 온도가 비열이 큰 물질 같은 경우는 꼭 변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0도씨 얼음에서 녹게 되면 0도씨 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온도는 바뀌지 않고 상태만 바뀌는 경우도 있죠.
답은 3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상태가 변할 때는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고요. 자,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진 건 기체가 맞죠. 자, 14번입니다. 자, 어떤 고체 물질을 가열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구간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거기 알파벳 이대로 이제 자르시면 되는데요. 자, 제일 처음 A에서 이제 시작해서 이때가 고체였지. 그럼 A에서 B가 되는 동안은 고체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자, 여기 수평한 구간은 그럼 여기 녹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야. 그럼 C는 다 녹은 상태니까 여긴 액체가 될 거고요. 액체가 점점 온도가 높아지면서 T2에서는 이게 끓는 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D에서 E까지 수평한 구간은 액체와 기체가 같이 존재하는 끓고 있는 중이 되고요. E에서 F는 기체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AB 구간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냐고 물어봤는데 여기 고체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BC 구간에는 융해가 일어나냐고 물어봤는데 이 말은 맞죠.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건 융해가 맞죠. 자, 그 다음에 T1은 녹는 점, T2는 끓는 점이 되겠지. 그 다음에 CD 구간에서는 두 가지 상태가 같이 존재하지 않고 여기는 한 가지 상태만 존재하죠. 그 다음에 D2 구간에서는 열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갖고 있냐 그랬는데 E에서 F 구간이 가장 많이 갖고 있겠죠. 자,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15번. 자, BC 구간에서 왜 온도가 일정한지 물어봤거든요. 여긴 지금 녹고 있는 중이에요. 녹는 중. 다시 말하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있는데 이때는 흡수한 열 에너지를 그렇지 상태 변화에 쓰죠. 답은 5번입니다. 자, 16번을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어떤 액체 물질의 냉각 곡선이래. 그럼 여기 위에 처음에 여기가 액체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냉각이 되니까 액체가 계속 온도가 내려가다가 지금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고 있어? 여기서부터는 얼고 있지. 그러면 이 0도는 여기는 어는 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그 B 구간 동안은 계속 얼고 있는 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부터는 이제 완전 다 얼어서 이제 고체 상태가 되겠지. 그럼 C는 고체 상태에, B는 액체하고 고체가 같이 존재하는 구간, A는 액체만 있는 구간이 되겠네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 구간에서 물질은 액체 상태이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B에선 액화가 아니라 응고가 일어나겠죠. 하나 틀렸고요. 자, 이 물질의 어는 점은 0도가 맞네요. 여기 0이라고 써있죠. 자, 그 다음에 B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그렇지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그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B, C 구간으로 갈수록 열 에너지는 점점점 감소하고 있죠. 액체에서 고체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열 에너지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17번 보시면 그림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입자 모형으로 나타내는데 가는 액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고체, 다는 기체가 될 거예요. 입자 사이 간격이 멀고 활발한 정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구분하실 수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가 상태의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한다면 액체가 에너지 흡수하면 뭐 되지? 그렇지. 그러면 기체가 되겠죠. 그럼 이건 맞는 내용이네요. 자, 두 번째, 가 상태의 물질이 에너지를 방출한다면 그러면 고체 상태가 되겠죠. 그럼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자, 세 번째 보시면 나 상태의 물질은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 맞죠? 고체니까 맞는 내용. 자, 그 다음 나 상태가 가 상태로 되게 되면 응고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거는 다시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융해가 되는 거죠.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활발한 건 기체 상태가 맞죠? 답은 4번이에요. 18번 보시면 입자 운동이 둔해지는 경우를 물어봤어요. 자, 1번 보시면 아이스크림이 녹는다. 요거는 그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항 속에 물이 줄어드는 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고 있는 거. 이 물이 상태 변화해요. 자, 그 다음에 안경에 김이 서리는 건 이건 수증기가 차가운 안경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액체로 바뀐 거죠. 김은 액체예요. 그럼 이건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초에 불을 붙이면 양초가 녹아내린다 그러는데 이거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드라이아이스 크기 작아진다 그러면 이거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자, 입자가 둔해지는 건 기체에서 액체가 되거나 아니면 기체에서 고체가 되거나 아니면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상태 변화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18번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9번입니다. 자, 열에너지를 흡수하고 운동에너지 빨라지고 질량은 일정하지만 부피가 증가하는 이런 반응들은 주로 고체에서 액체가 되거나 액체에서 기체가 되거나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이런 반응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찾아봅시다. 자, 1번 보시면 기름이 굳는다 그랬어. 그러면 처음에 국에 들어있을 때는 이 기름이 액체 상태였는데 얘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고체 상태가 된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유리에 물방울이 맺히는 건 공기 중에 들어다니는 수증기가 얘가 이제 차가운 그 유리에 닿아서 액체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건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리창의 성에는 기체에서 고체로 바로 너무 차가워서 바로 얼어붙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물이 얼어서 고드름이 생기는 건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이 사라진다 그랬어. 그러면 이건 액체가 수증기로 변해서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럼 답은 5번이 될 거예요. 자, 20번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은 입자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현상을 물어봤어요. 자, 일단 우리가 먼저 그림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입자들이 다 떨어져 있어. 다 하나씩 다 떨어져 있지. 그럼 이건 아마 기체를 뜻하는 걸 거야.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입자들은 지금 연결이 돼 있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규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야. 보면은 입자 사이 거리가 여긴 짧고 뭐 여긴 길고 여기도 짧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럼 이건 불규칙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액체를 말하는 거죠. 그럼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걸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되는 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성해가 생기는 건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 양초의 초롱이 흘러내리다가 굳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냉동실에 들어있던 얼음이 작아지는 건 얼음 자체가 작아지는 거니까 이건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일어나는 거야. 다섯 번째 보시면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면 안경에 김이 서린다 그랬는데 이건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자, 21번 보시면 상태 변화를 나타낸 건데요. 자, 다음 현상과 관계 있는 상태 변화를 물어봤어요. 자, 휴대용 뷰테인 버너에 그 뷰테인 가스가 연소되고 난 후에 가스통을 만져보면 차갑다고 했는데 일단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그 휴대용 뷰테인 버너에 들어있는 이 연료 뷰테인은 액체로 된 상태로 압력을 줘서 액체로 만든 다음에 이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액체 뷰테인이 순간적으로 기체로 바뀌면서 이제 여기에 불이 붙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통에서 액체도 기체로 들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그 통의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액체에서 기체가 됐으니까 이거는 기화가 된 거죠. 기화. 그 다음에 기화열을 흡수한 과정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액체에서 기체가 된 이를 찾으시면 됩니다. 22번을 보시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시원한 물을 얻기 위해 굳지 않고 굳힌 흙그릇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흙그릇에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고 그 그릇에 이제 물을 가득 넣어두게 되면 물이 조금씩 새어 나온다고 해요. 밖으로. 그러니까 여기다 부채질을 한대요. 부채질을 한다면 이 물을 기체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뜻이지. 자, 그럼 물이 기체가 될 때, 이때 주변의 열을 어떻게 하지? 주변의 열을 흡수하게 되겠지. 액체가 기체로 바뀌니까. 그러면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되지?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지. 자, 이런 걸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른 봄에 얼음이 녹는 호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 얼음이 있는 호수는 고체일 거고요. 얘가 그 액체로 녹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열을 흡수하는 건 맞지만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를 말하게 되겠죠. 자, 1번 보시면 물이 흐르는 계곡 주위에 있으면 시원하다 그러는데 이 물이 이렇게 증발이 되거나 하면서 기체가 되면서 주위 열을 흡수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물을 뿌리면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이 물이 증발을 합니다. 기체로 바뀌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영을 하다 물 밖으로 나오면 내 몸에 물이 묻어 있어. 이 물이 어떻게 돼? 기체로 바뀌지. 그러면서 내 열을 가져가기 때문에 추위를 느낍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보시면 오랜 시간, 오랫동안 시원한 물을 먹기 위해서 양가죽 물통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양가죽 물통은 이 가죽 물통에 약간 표면에 약간 구멍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 물을 담아 놓게 되면 물 일부가 이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일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밖으로 나온 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아가게 되겠죠. 물이 아주 소량씩 날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 이 양가죽에 있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양가죽 내부의 온도가 좀 떨어지게 되겠죠. 아주 차가운 물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시원한 물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23번 보시면 열에너지의 출입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걸 물어봤어요. 자, 1번 보시면 흘러내리던 촛능이 굳는 건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슬이 맺히는 거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인 금은 아무래도 액체겠지? 그걸 틀에 부어서 반지를 만들 때 고체가 될 거고요. 서리가 내리는 건 기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물이 줄어드는 건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거.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에 이쪽은 열을 흡수하면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고요. 반대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는 상태 변화는 열을 방출하는 상태 변화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답을 찾아보시면 답은 5번이 되겠죠. 5번은 열을 흡수하는 상태 변화고요. 나머지들은 열을 방출하는 상태 변화가 될 거예요. 자, 24번을 봅시다. 자, 에어컨의 실내기하고 실외기에서 열에너지의 출입을 옳게 나타낸 걸 물어봤거든요. 자, 우리가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더운 공기가 있는데 그걸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면 더운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기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열을 흡수해야 되지. 그럼 자, 냉매가 들어와요. 냉매가 들어오는데 이 냉매가 액체 상태로 들어올 거야. 그래서 열을 흡수해서 뭘로? 그렇지. 기체 상태로 바뀌어서 실외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기계 안에서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지. 자, 근데 이렇게 그 바뀐 냉매가, 기체 상태로 바뀐 냉매가 다시 실외기로 들어가면 소용이 없어. 온도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이 실외기에서 이걸 다시 어떻게 해? 액체로 바꿔주죠. 그래서 기체에서 액체로 바꿔주는 상태 변화가 실외기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실외기부터 봅시다. 실외기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고 있으니까 기화열이 되겠죠. 그리고 열을 흡수해서 여기 온도가 낮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에어컨 실외기 옆을 지나가면 되게 덥거든요. 여기는 기체에서 액체로 액화가 일어나면서 열을 방출해서 그렇죠. 답은 5번입니다.